대한민국 연예계 최고 엄친딸로 꼽히는 배우 이인혜. 한 방송사의 어린이 합창단에 발을 디딘 것을 계기로 올해 데뷔 25년 차를 맞이한 그녀는 단아한 여성상은 물론 악랄한 악역까지 넘나들며 팔색조의 매력을 뽐내고 있다. 무대와 강단을 오가며 쉴 틈 없이 달려온 그녀에게 평양 건무는 무형의 가치를 알게 해준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에 대한 애정도 많이 갖게 만든 춤이어서 평양 건무는 저한테 남다른 그런 문화재인 것 같아요. (2005년도였나) (6년도였나) 제가 황진이라는 드라마를 하면서 가야금도 굉장히 잘 키고 한국무용도 되게 잘하는 기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춤을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배웠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무용을 하시니까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조언을 구하게 되면서 엄마 공연은 뭐지?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관심 갖고 평양건무 공연을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 각 지역의 관아와 민간 향연에서 많이 추던 건무는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각 지방의 문화와 풍토에 따라 발전되며 그 성격을 달리하는데 특히 평양은 조선시대 지방 가명이 있고 교방청이 설치됐던 곳으로 명기들에 의해 평양 건무가 추어졌으며 팔동작과 칼놀림의 조화로움이 특징이다. 사실 그때는 그렇게 막 춤에 대해서 저도 깊이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흥미있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단지 누가 틀리나? 군무니까요, 평양건무는. 그리고 우리 엄마 잘하나? 엄마 표정은 괜찮나? 누구 표정이 안 좋나? 이런 것만 유심히 좀 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꾸준히 한 10회 이상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음악도 익숙해지고 이제 조금 춤 동작도 눈에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한국 무용은 굉장히 이렇게 선이 곱게 이렇게 추고 예쁘게 추고 막 이러는데 평양건무 같은 경우에는 남성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인함을 보이는 이렇게 칼을 들고 휙휙 몸을 회전을 한다든지 돌린다든지 이런 춤들이 많고 앞으로 내밀고 위로 내밀고 밑으로 찍고 이런 동작들이 있어서 일반 춤보다는 조금 더 진취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한국무용 여성들이 추는 춤이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녀의 모친은 평양건무 인간문화재인 이명순 교수. 어머니의 삶은 그녀 인생의 교과서와 같다. 인간문화재가 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가까이서 지켜봤더니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이인의 엄마라는 것 때문에 사실 피해를 보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시고 꿈을 이루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존경스럽고 그래서 저도 되게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것 같아서 늘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 평양건무 예능 보유자로 인정받은 이명순 교수. 이인혜는 어머니 곁에서 자연스레 평양건무를 접하며 그 매력을 알게 됐다. 보통 저희가 건무 생각하면 아주 긴 장칼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무사같이 하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는데 보니까 칼이 굉장히 아담하니 아주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칼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좀 칼 모양이 좀 특이해서 저는 굉장히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옆에 이렇게 귀여운 무늬가 열쇠고리처럼 이렇게 고리들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칼이지만 그 안에 아주 귀여움들도 좀 있고요.
평양 건무가 저는 뭐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했나 뭐 이랬는데 아주 먼 정말 옛날 고구려 시대 때 우리가 벽화 그릴 때 나왔던 그런 칼 모양을 그 동작들을 그대로 옮겨다가 춤에 넣었던 그런 춤이기 때문에 나름 역사성이 있는 춤이구나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궁궐의 성대한 의례와 연회를 그린 8폭의 병풍에는 쌍검을 들고 춤을 추는 여인들의 아슬아슬한 춤사위가 표현돼 있다. 지방관하에서 수령의 주관하에 베풀어진 연회 장면에서도 검무는 빠지지 않는다. 18세기 정도부터 추어졌던 춤인데 왕건 시대에 그 이제 궁중에 선상됐어요. 평양에서. 그래서 이제 궁중에서 추어졌던 춤인데 이제 추어졌다가 왕건이 몰락하면서 다시 이제 그 평양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선상됐던 그 관기들이 각 지방으로 이제 이렇게 흩어지면서 각 지방에 건무가 생겼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지금 이제 그 사상춤으로 이렇게 변형이 돼서 원형이 소멸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북한에서는 이 춤을 찾아볼 수가 없고 다행히 그때 그 평양에서 관기한테 배웠던 이봉희 선생님이 그 춤을 가지고 남한에 이제 오셔서 그 춤을 복원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전승을 해주셨거든요. 춤 사이가 활달하면서 굉장히 그 동적이에요. 그리고 약간 직선적이고 딱딱한 것 같은데 굉장히 여성적이고 섹시하고 섬세함을 갖고 있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그런 춤이라 굉장히 독특한 춤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까치걸음이라는 춤 사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뒷디딤으로 살금살금 가는 그런 춤인데 그것은 그 여성의 섬세함, 그 발디딤 그런 것을 묘사한 춤 동작이고요. 번개사위라는 동작이 있는데 그 번개사위는 삼국시대 이럴 때 격전지에 이제 나가는 용사들, 병사들의 그 전투하는 그 이제 진격하는 그 모습을 이제 묘사한 그런 춤 동작이에요. 두 칼을 땅을 이렇게 콕 찍어서 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드는 그런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은 어느 건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춤 동작이고요. 어떻게 했었지? 그렇게 갈친다. 이렇게 했나? 그렇지. 이렇게? 잘 돌리죠. 뭐 이렇게 했나? 뭐 이렇게? 에. 이렇게? 저는 손목 스냅 기술이 없어서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막 되게 잘 돌리는 편이에요. 이게 스냅이 그냥 돌리면 이 칼이 이렇게 서서 다녀요. 그러니까 스냅을 안 쓰고 이렇게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제 스냅을 쓰면 이렇게 돌아가죠. 여기에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안 쓰면 이렇게 돌아가죠. 칼을 돌릴 때 이렇게 돌리고. 그런데 스냅을 쓰면 이렇게 돌아가요. 저는 사실 직업이 이렇게 눈에 확 띄어야 되고 주목받아야 하고 뭐 이런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유산, 뭐 문화유산들도 많은 분들의 한 번의 주목을 받으려면 좀 변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늘 한국무용을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이 시대에 잠깐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잠깐의 이렇게 트릭을 쓰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이 왜 아름다운지, 왜 그때 그 시절에는 이 춤이 왜 각광받았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관찰하려면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보존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좀 사고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에게 문화유산이란 벽에 걸린 시계이다? 늘 옆에 있고 그냥 늘 함께 저와 하니까 그냥 당연히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갑자기 없어지면 그렇게 허전하고 불편하고 찾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문화유산도 옆에 늘 지켜보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소중하다고 생각은 못하지만 문화유산 덕분에 지금의 저도 있고 앞으로의 저도 있을 수 있고 또 과거의 그 모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